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텍사스 계신 특파원 모시고 방송을 진행해 볼 텐데요. 이름하여 네. 텍사스 라이프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텍사스의 11월. 네, 어떤가요? 네. 조금 추워졌는데 네. 제가 너무 겨울처럼 입어가지고 예, 그 정도로 춥진 않은데 추워야 한 10도 이 정도인데 예, 역시 텍사스는 좀 너무- 텍사스군요. 네, 텍사스입니다. 네. 정말 추워도 0도 정도에 영하로는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네, 따뜻한 나라에 이민 저도 좀 가신. 데리고 가주세요. 맞아요. 추운 거 거기 너무 힘들어하는데. 춥죠. 네. 저도 이제 한국 겨울은 못 살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을 이어가 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이사하는 거에서 짐 옮기는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가볼까요? 텍사스 기준으로 운전면허증을 교환하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교환인 거죠. 네. 다른 주들은 한국 면허증을 가져가면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주들이 있어요. 네. 근데 텍사스 같은 경우는 한국 면허증을 가져가면 교환이 됩니다. 그게 상당히 좀 편리해요. 따로 실기나 필기나 그런 걸 안 봐도 돼가지고 텍사스 같은 경우는 한국 운전면허증만 가져오면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냐면 네. 일단 운전면허증이 미국에서는 신분증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매번 여권을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권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신분증 역할 또 당연히 하지만 미국에서는 여권 가지고는 솔직히 다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이제 거주를 하고 하려면은 이제 운전면허증이 신분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처음 와서 가장 빨리 좀 교환을 합니다. 운전면허증의 번호와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거와는 연관이 있나요? 없나요? 다르죠. 왜 다르냐면,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는 우리나라 따지면 국민연금 같은 거고요. 그리고 운전면허는 말 그대로 운전면허이기 때문에 신분증 역할은 운전면허증만 주로 하고, 물론 주식이나 뭐나 이런 걸 할 때는 또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또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일반적인 신분증 역할을 하는 건 운전면허증. 근데 어찌됐든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증하고 말씀하셨듯이 소셜 시큐리티 SSN이라고 하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 그리고 차, 집, 요렇게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운전면허증을 교환함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필요한 건 당연히 한국 운전면허증인데, 국제운전면허증은 보통 몇 개월 사용하다가 이제 운전면허증 나오면 이제 실제 운전면허증으로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몇 년 전부터는 뒤에 영문이 써져 있잖아요. 같이 네네. 기재가 되는데 앞면에는 한글이 써 있고 뒷면에는 이 영문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와야만 쉽게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전 거 한글로 된 걸 가져오면은 그거는 공증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한글로만 돼 있기 때문에 와. 공증을 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좀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영문으로 저도 처음부터 바뀐 걸 가져왔었기 때문에 좀 편하게 교환을 했어요. 그럼 저걸 주면은 그냥 바로 바꿔주는 거예요? 텍사스주는? 몇 가지만 준비해 가면 돼요. 서류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권, 주소지 증빙 서류가 2가지가 필요해요. 최소. 거기서 받았던 브로셔를 가져왔던 건데, 네. 그러니까 왜 이 주소지 증빙이 필요하냐면 어찌됐든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운전면허증, 그러니까 신분증 역할을 하는 미국 운전면허증이 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를 증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또 기관이 2개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해서 주소를 인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집 렌트 계약서랑 그리고 은행 계좌 개설했다는 서류, 그리고 유틸리티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수도, 전기세, 가스비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거나 월급 명세서, 어쨌든 주소가 명확히 나와 있는 거가 필요해요. 원래는 네. 이 집에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계약서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입주 후여야 되고, 네네. 그리고 이런 유틸리티 같은 경우도 빌링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야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명세서가 날라올 거잖아요. 그쵸. 네. 원래는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 건데 이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또 급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기다리는 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네. 나는 당장 필요한데 왜냐하면 신분증 필요한 데가 처음 왔을 때는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빨리 받으려고 가서 해요. 근데 어떻게 좀 보면 좀 까다롭게 보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거를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퇴짜를 놓는 경우가 있고 근데 보통은 그냥 처리는 돼요. 그래서 이 서류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게 운전면허증이랑 여권이랑 이 주소지 증명 서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출입국 기록 증명이 있어요. I-94라고 해가지고 네. 이거는 그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따온 건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에 Get Most Recent I-94라고 있는데 네. 요거를 가져가야 돼요. 요거 이제 제가 받은 건데 네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여권 번호랑 뭐랑 이런 거를 집어넣으면은 최근 출입국 기록이 이렇게 떠요. 오. 그래서 언제 최근에 출입했다는 기록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DL14A라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링크를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요 링크에 들어가면 요 서류가 뜨거든요. 요걸 클릭을 해서 이게 PDF 파일인데 이 안에 다 그 작성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단순히 뽑아가지고 써도 되지만 여기다가 타이핑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까지 다 쓰고 가져가면은 바로 처리를 해줍니다. 내 키를 피트로 알아야 되네요. 환산하는 그쵸. 거 요즘 다 폰으로 됩니다. 예, 요거 맞아요. 피트도 알아야 돼요. 저도 그게 헷갈려가지고 네. 여기 또 나중에 단위도 한번 하면 좋겠네요. 어쨌든 네. 그 단위도 달라가지고 맞아. 무게, 길이 뭐 이런 게 다 달라가지고 또 마지막으로 돈을 가져가야 돼요. 돈이 33달러가 됩니다. 요거 카드도 결제 가능해요. 그리고 이 그 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작성하다가 조금 헷갈리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비워두고 갔다가 요거 모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니 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거기서 앞에서 작성해도 돼요. 근데 웬만한 건 그냥 작성해고 모르는 것만 빼놓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헷갈리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헷갈리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은 미리 해놓지 말고 네. 가가지고 설명을 듣고 하면 돼요. 그 방문해서 이제 서류 같은 거 다 주고 하면은 그 간단하게 시력 검사를 하고 뭐 이것저것 좀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임시 면허증을 A4G 같은 걸로 하나 줘요. 그거 받아가지고 쓰면 돼요. 왜냐면은 그걸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거기 있는 임시로 발행된 그 번호가 운전면허 번호가 실제로 그 운전면허증을 받았을 때 번호와 동일해요. 얼마나 걸리나요? 나오는데? 나오는 데는 보통 한 2주 정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우편으로 집으로 날라옵니다. 와. 그래서 2주가 꽉 채워서 오진 않고 그 전에 와요. 신분증 제작 기간하고 우편물 배송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실물 플라스틱 카드가 오는데 2주가 걸리는 거니까 일단은 그 A4지 받은 걸로 해가지고 쓰면 돼요. 네. 그리고 거기서 사진도 거기 들어가는 사진을 바로 찍어줘요. 그래서 아니면 뭐 가져가도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좋네요. 우리나라는 사진 찍으면서 그것도 돈 드는데 걔네들은 그냥 그렇죠. 좋은 네, 나라예요. 결과물이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뭔가 좀 약간 그런 범죄자 머그샷처럼 네, 나오는. 맞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네. 좀 뭔가 수배가 됐죠. 줄은 안 거져 있죠? 키 이렇게 나타내는. 네, 줄은 안 거졌어요. 그렇겠네요. 요게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참고사항인데 SSN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뭐를 먼저 신청을 할지. 뭐냐면 SSN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운전면허를 신청하면 안 돼요. 그게 가면 첫 번째로 물어봐요. SSN 신청했냐고. 네. 그러면은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아예 운전면허 신청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나중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걸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죠. 만약에 본인이 회사나 여기서 SSN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SSN을 먼저 신청하는 거고 아니다 이게 뭐 그거 나중에 줘도 된다. 왜냐면 그게 이제 급여랑 이런 거랑 또 관련이 있거든요. 회사에서는 네네. 이게 급여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SSN을 먼저 요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SSN을 먼저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는 운전면허가 신청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SSN을 먼저 신청했다라고 하면 우편까지 SSN을 다 받은 다음에 SSN도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실물 SSN을 받은 다음에 가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갔을 때 그 신청하는 양식 중에 하나가 DL13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SSN을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인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전산이 겹쳐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그게 둘 중에 하나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SSN은 먼저 하고 발급을 받고 가서 하는 건 괜찮은데 동시에 신청을 해서 동시에 프로세스가 들어가는 건 걔네들이 시스템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건 안 돼요. 네. 텍사스 기준이니까요. 방문 예약을 온라인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뭐 아침 일찍 가서 줄을 서가지고 당일에 빠진 자리를 예약하거나 아니면 몇 주 뒤에 걸 예약하거나 이런 식이에요. 주로 아침에 바로 가서 그거를 막 일찍 뭐 6시, 7시 가가지고 기다려서 오는 게 자리가 난다라는 보장도 없고 아니면 뭐 며칠 뒤 거 예약하거나 몇 주 뒤 걸 예약하거나 좀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 예약은 제가 좀 비추천하고요. 온라인 예약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것도 이제 저도 방법을 몰랐다가 야, 한국 사람들이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빨리 하는 방법을 알아낸 거죠. 여기 지금 이 홈페이지 지금 화면 보이시죠? 이게 제가 이제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를 한 건데 스케줄 어포인먼트를 잡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로그인을 처음 하게 돼요. 이름 넣고 그다음에 생년월일 넣고 여기 그다음에 SSN을 넣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네. 네, SSN이 없는 상태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SSN을 입력하라고 돼 있으니까 저도 처음에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보니까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1, 2, 3, 4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냥 그 예약을 잡는 데만 필요할 뿐이지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1, 2, 3, 4나 뭐나 일단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냥 넣으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SSN이 있으면 그냥 실제 숫자를 넣으면 되는 거고 아닌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 그냥 안 넣으면 안 넘어가니까 아무 네 자리나 넣으면 돼요. 넘어가는 네 자리를. 이렇게 이제 화면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뉴 어포인트먼트를 눌러가지고 예약을 들어가서 제일 처음 하는 거니까요. 텍사스 드라이버 라이센스 디파트먼트 있잖아요. 여기 드라이버 라이센스 서비스를 들어가서 이것저것 넣게 돼 있어요. 별건 없고 뭐 any day 그러니까 아무 날짜나 상관없고 우편번호로 이제 지역을 설정하는 거죠. 내가 가야 하는 내 집 주변에 내가 갈 수 있는 그 운전면허증을 교환하는 여긴 DPS라고 부르는데 어찌됐든 집 주변 DPS를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무데나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또 방법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 집 근처가 너무 붐빈다 싶으면은 다른 그 구글맵이나 이런 데서 다른 지역을 클릭을 해서 그쪽 그 우편번호를 알아서 입력을 하면 그쪽에 있는 그 DPS가 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딱 들어가면은 제가 78163이 저 있는 지역인데 네. 거기를 보면은 이제 딱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날짜가 뜨는 게 제일 가까운 데가 11마일인데 넥스트 어베일러블 데이트가 4월 25일이에요. 네. 제가 엊그저께 했는데 그럼 벌써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11월인데 지금 보면은 다 4월, 5월 막 가장 빠른 게 3월 이러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기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사이트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빠른 날짜가 떠요. 그러니까 누군가 취소를 순간적으로 하는 거죠. 그거를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가다죠.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되나 싶은데 어느 순간 떠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알아냈어요. 이게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출근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네네. 그때 보통 떠요. 이게 많이 떠요. 그 빈 시간이. 뭔가 처리를 딱 그때 다 해놓는구나.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어찌됐든 물론 실시간으로도 돼요. 그래서 저는 막 제 운전면허증이랑 와이프 운전면허증 때문에 2번을 갔었는데 제가 2번 다 한 번은 한 1시간 전에 뜬 거를 잡아가지고 갔고 한 번은 15분 전에 뜬 걸 잡아서 갔어요. 우와.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거의 차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고 있다가 딱 뜨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서류는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일주일 전이 뜰 수도 있고, 뭐 한 달 전이 뜰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하나 가장 가까운 거 잡아놓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들어가면서 그걸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또 찾아요.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합니다. 와, 한국인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놀라워요. 진짜 네. 이걸 하는 걸 보고, 저도 정말 이거 외국인들 보면, 딴 나라 사람들 보면 정말 놀랄 일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보면. 요렇게 해서 그 운전면허는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엑기스만 싹싹 모아서 꿀팁을 주셨어요. 네. 근데 캘리포니아랑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그죠? 거기는 시험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다르다. 진짜 이거는 텍사스에 그렇죠. 계신 지금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네요. 네네. 네.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네. 따끈따끈하게 텍사스에 도착한 분들이 꼭 알아야 될 꿀팁, 정보, 운전면허증에 대한 정보. 네, 오늘 이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